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2일 일요경마 통큰경마 해설방송의 이재용 인사드립니다. 토요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명절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옷 색깔이 지금 빨간색으로 좀 도배를 하고 나왔는데, 빨간색의 의미는 역시나 이 불적중, 예상가들한테 빨간색은 상당히 좋은 색깔입니다. 상당히 좀 선호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이겨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절 자체를 좀 특수성이 있는 그런 주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배팅 강도가 많이 올라가고, 안 오셨던 분들도, 경마를 좀 멀리 하셨던 분들도 경마장에 와서 다시금 좀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피해를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저는 제 거 ARS나 문자를 청취하지 않으셔도 게시판에 글이나 그리고 예상평이나 아니면 이 UCC를 통해서 참고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전부 이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금요일 토요일도 그랬습니다만은 일요경마도 정말 이 분석 자체 그대로 제가 혼을 실어서 만들어냈던, 그리고 힘을 실어드렸던 그 마번들, 그렇게 다시 한번 1호 경마도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월 12일 1호 경마, 일단은 승부처는 서울 5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총 서울은 4개 경마입니다. 5, 8, 9, 11, 5경주 통큰 출발, 첫 번째 스타트 승부고요. 8경주, 9경주가 1차, 2차 메인입니다. 라스트 승부 11경주 통큰 끝장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5, 8, 9, 11, 5, 8, 9, 11, 그 중에 8경주, 9경주 1차, 2차 메인입니다. 자, 부산은 4경주, 6경주인데요. 4경주가 배당 승부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라스트 6경주가 메인 승부 준비를 했습니다. 자, 4경주, 6경주 여기 부산도 철저하게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국내산 6등급 3세마 별정 C방식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그레이트 칸을 좀 중심에 놓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1조 강한민 마방에서 지금 2두를 꺼내들었는데, 8번마 청담 컬리는 아직까지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기본 마필이죠. 1분 5초대의 기록 더 보여줄 거는 없고, 3번마 그레이트 칸이 직전 경주에 데뷔전에서 흥행질주하고 외곽에서부터 바로 붙어 들어오면서 순발력까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3번마 그레이트 칸은 중심권 마필로 인정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지금 7번마 티즈 블랙을 제가 재밌게 보는데, 같이 주행검사를 받았던 마필이 럭키소포입니다. 럭키소포. 럭키소포는 지난주에 1300을 입상을 해냈던 마필이에요. 마지막까지 근성있게 질 듯 이길 듯 질 듯 이길 듯 하다 이겼던 마필이 럭키소포. 이번 경주에 그 럭키소포하고 같이 주행심사를 받았던 티즈 블랙이 나오고 있는데, 훈련 자체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지금 5주에서 최고만 기술을 올렸다라는 거는, 요거는 강한 승부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6번만 라오나이의 지금 라온건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14조 2억, 이거는 강승부입니다. 승부 자체가 강하게 걸려있는 거다. 직전 경주에 다이아키아 아이스펀치가 잘 뛰어서 그렇지 라오나이가 못 뛴 건 아니에요. 6번만 라오나이 선취입 다 되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5번마 용마루구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어줄 것 같은데, 왜냐, 편성 때문에 이 스마티블루가 상위군 마필이었고, 바로 이 경주 이후에 주행심사 이후에 입상을 거뒀고, 알찬 누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용마루구는 앞에를 가서 이겨서 그 정도의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더 보여줄 건 없다. 5주에서는 7번마 티즈 블랙의 승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는 약하게 봅니다.
넓게 본다라면 4번마 농리총까지는 가능성이 있겠죠. 직전 경주 외곽 전개하면서 3단 외곽 선입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뚝심은 살아있었던 말이다. 3번마 그레이트칸의 중심으로 7번마 티즈블랙 이쪽으로 한 방을 노림수를 가져갈 경주고, 그리고 4번 농리총, 6번마 라온하이 이 두 마리의 막권 후착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을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시방시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최저 배당이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될 것 같네요. 3번마 우아리움과 외곽의 열하나 나의 전설. 굳이 흠을 잡자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마리의 마필이 직전 뛰었던 경주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3번마 우아룡은 안쪽 어쨌든 빠르게 상대들을 보내주고선 외곽에서 역시나 타이트하게 움직이면서도 근성있게 1300 데뷔전을 입상을 해낸 마필이고, 외곽의 열하나 나의 전설 역시나 외곽에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입상을 만들어냈던 마필이에요. 일단은 이 나의 전설이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웠던 거는 인기 마필들, 당시에 같이 뛰었던 스피드버드나 그리고 이스트원이 지난주에 전부 다 부러졌다라는 겁니다. 나의 전설이 직전에 3착을 기록했을 때 걸음 자체는 분명히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굳이 3하고 열하나 중에 하나에 칼을 댄다라면은 열하나 나의 전설이 조금 더 불안 요소는 있다. 다시 한번 외곽에 불리한 여건이고 6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차기 경주에서 무너졌다라는 거.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마이 멤버, 조이 브라더 이런 마필들이 후차권에서 당시에 그 다음 경주에 또 들어오지 않았냐. 하지만 이 스피드버드와 이스트원이 선두권에서 끌고 갔던 경주 속에서 나의 전설이 외곽에 딱 붙여놓고 잘 탔던 경주거든요. 조이 브라더는 직전 경주에 덜 갔었던 마필이고 걸음 아껴놨었던 마필이고, 마이 멤버도 그 경주 이후에 걸음이 늘어났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열하나 나의 전설은 편성적으로 요거는 조금은 약하게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대안 자체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2번마 베스트 탑입니다. 베스트 탑. 최근 경주 전부 다 외곽에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직전 경주도 보시면은 2선 외곽 상당히 좀 무리한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무너지고 말았는데 3착도 못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이번 베스트 탑이 근성이 조금 불리한 데에 비해서 선두권을 완벽하게 장악한다라면은 보여줄 거는 더 있는 마필이고, 8번마 JS 파워가 말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성이 완벽하게 올라올 정도는 아닙니다는 만약에 열하나 나의 전설이 완벽하게 좀 무너지는 상황이라면은 어부지리성 한발 자체도 8번마 JS 파워한테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봐요. 자, 3번마 우아룡은 중심으로 인정을 하겠고, 2번마 베스트 탑 그리고 8번마 JS 파워 이런 마필들의 관심권에 갖는다. 직선에서 만약에 추입 한발 자체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저는 여기서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마 금이인디 초반 자체가 많이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가능성 자체는 내포하고 있고 훈련 강도로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1번 금이인디 직전 1300m 늪발 이후에 역시나 바닥을 쓸었던 말 최원중 기수에서 김동수 기수까지 왔다라면은 가능성 자체는 있는 복병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 우아룡의 2번 베스트 탑 그리고 8번마 JS 파워 배당 마필로는 1번마 금이인디까지. 자, 서울 3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야, 3번마 안목항이 지금 오랜만에 출전을 하는데 일단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휴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직전 경기에 놀랐던 게 물론 제가 안목항을 놓고 승부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천은짱 못 불러드렸죠. 인기 꼴찌였습니다. 천은짱. 이게 몰록 이슈가 참고 들어오면서 취입으로 한 발을 써버렸는데 그것보다 이 안목항의 직전 경주 내용은 상당히 좀 대단했다. 선행을 장악하려고 힘을 쓰고 중반 이후에 뺏기면서도 직선에서 다시 한번 이기려는 그 근성, 그 탄력, 분명히 3번마 안목항은 기본 능력 자체가 변했었던 마필입니다. 그 이후에 휴양이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이상 없는 모습이 있고, 8번마 페더럴 킹이 직전 경기에 초반 추돌로 인해서 외곽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경주가 꼬였던 말.
제대로 탔다라면은 분명히 결과 자체는 좀 달라졌었겠죠. 연이일출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붙어 들어왔던 걸음이에요. 8번마 페더럴킹. 요 두 마리의 마필. 3번마 안목항, 8번마 페더럴킹. 요거 세게 보셔야 되겠고, 11 영광이 비트도 직전 경주에 이 출발 이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앞에 마필들한테 진로가 막히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직선에서는 너무 많이 막혔어요. 유승환 기수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다. 이번에 조상권 기수로 일단은 기승자를 교체를 했는데, 11 영광이 비트 요거 안고 가셔야 될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넓게 보면 외곽의 12 인디언 보스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기만 안에서 좀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3번마 안목항, 8번마 페더럴킹, 11 영광이 비트, 38 11 3두의 마필 이렇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4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암말 한정,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이 하나 있어요. 불안한 인기마. 바로 3번마 초동로주입니다. 초동로주. 지금 휴양 이후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선행 이후에 덜미를 잡혔었던 상황이거든요. 더 나올 걸음은 솔직히 조금은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좀 둔탁합니다. 새벽 훈련 당시 때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까지 좀 베스트의 모습에는 부족하다. 한 번만 초동로즈는 저는 좀 약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뒤로 돌립니다. 반대로 여기 세게 보고 있는 말 5번마 레이디 켈리는 직전 경합에도 이겨냈던 마필이죠. 선행 경합 이후에 무리한 전개 속에서 나름 이겨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레이디 켈리는 저는 뭐 따라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마필로 봐요. 주행심사 때는 따라가봤던 마필이고, 5는 세게 보는 마필이고, 3번마 초동로즈는 약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뒤를 후차권으로 갖고 가야 될 말 6번마 빅플랜이 직전에 껍데기를 벗긴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 자체를 빠르게 가져갔던 마필이 분명히 따라가서의 경쟁력 자체가 몰에 대한 반응만 이겨내 준다라면은 이거는 취입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저는 여기서는 멈출 마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자, 7번마 백합 거리 줄인 역시나 1000m 한발 취입, 그리고 9번마 최강마의 직전에 선행 이후에 빠른 페이스를 이겨냈었던 그 걸음, 그리고 큰 배당은 10번마 와니케이의 직선 취입 핫발까지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3번마 초등로조 대끼리 팔리는 3을 좀 걷어낼 수 있다라면은 여기는 좀 넓게 가더라도 가능성 자체를 5를 놓고 배당으로 좀 갈 수 있는 경주다. 5번마 레이디 켈리의 6, 7, 9 땡까지 충분히 환수 자체는 나와주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 공략 포인트를 저는 중배당 이상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입니다. 통큰 출발 승부고,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이고요.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외곽의 인기 마필들이 불안합니다. 10번마 베스트 구남은 직전 경주에 압박되는 구도에서 선행을 장악하고 들어왔고, 일단은 고개가 상당히 높다라는 단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고개가 높아요. 여전히 훈련 당시 때에도 그런 모습을 노출을 했고, 워낙 마체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그 둔탁함 속에서 이렇게 스피드가 나와준다라는 거는 기본기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직전 이상의 경주력 저는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직전에 같이 동반 입상을 이뤄냈던 외곽의 열돌 활용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 자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돌출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선두권이 두텁게 가는데 외곽에서 그 끌리는 그 악벽 자체를 잡아내야 돼요. 10번, 12번이 직전에 입상을 동반에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최저 배당으로 팔려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마리의 마필 세게 안 봅니다. 세게 안 보고, 이지영이 보고 있는 마필은 이 1000m에 적정하게 출전을 했고, 외곽 마필들의 선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마필들이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톱을 좀 숨겨왔던 마필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복병 마필들을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의 복대복 막권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12, 요 두 마리의 마필을 뒤로 돌릴 수 있다라면 여기 서울 5경주 첫 번째 통큰 출발 승부는 충분한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마 히든삭스가 다시 한번 좀 가능성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직전 경주에 샤크짱한테 지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뭐 풀부스터도 그랬고요. 같이 따라갔던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미 데뷔전에서 디터미네이션이라는 마필과 자웅을 나름 겨뤘었던 마필입니다. 이번만 히든삭스는 여기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기 마필로 보고 있고, 1번만 슈룹이 최근 경주 레이스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다가 아쉬움이 있었고, 직전 경주도 마크스토리 로드반이면은 레이스가 좀 너무 셌습니다. 거리 자체 1300 늘어났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좀 찬스를 만난 느낌이 강해요. 1번만 슈룹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기 마필 중에 지금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줄 마필이 5번만 샤리오니 위너입니다. 샤리오니 위너. 이게 인기 아마 많이 끌어줄 건데, 이재용은 이 마필을 좀 안 보고 싶어요. 직전 경주에 사연이 있는 마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를 기억하십니까? 이재용이 이 샤리오니 위너, 요 마필이 아니죠. 샤리니 위너가 아니고 이 클린업 샤인, 클린업 샤인을 놓고 첫 번째 메인 승부를 들어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예를 잘라냈죠. 절예가 왜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절예의 지난주 결과가 어땠어요? 안쪽 최적인데도 못 오잖아요. 이번 경주 5번만 샤리니 위너도 같은 걸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직전에 샤리니 위너가 마지막 끝걸음을 가지고 올라왔던 건 앞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약하게 봅니다. 5번만 샤리니 위너는 인기마 중에선 약하게 보고, 차라리 9번만 JS 군주가 직전 1700은 택도 없는 도전이었는데 이게 인기를 많이 모으더라고요. 저도 물론 받치기로는 가져갔었는데 9번만 JS 군주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린 마필이 1700을 700m 늘어난 거리를 이겨낸다는 거는 분명히 좀 무리수였다. 적정거리 1300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8번마 빅 투 더 빅,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내용 자체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는 2번마 히든삭스, 1번마 슈로, 2번 1번 두 마리의 마필, 2번 1번 두 마리의 마필에 8번마 빅 투 더 빅, 그리고 9번마 JS 군주, 이런 마필들 세게 안고 들어가는 경주. 인기마 중에선 5번마 샤리니 위너를 약하게 보는 경주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로 펼쳐집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별정비 방식입니다. 10마리의 접전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6번마 초인 강자는 인기도가 뭐 올대가리로 팔립니다만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중심이죠. 직전 경주 저는 이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도 얘를 놓고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기대치가 센 말이고, 롤러브레이드 최강팀 케인로드 이런 마필들, 강한 2세 마필들과 뛰어왔단 말입니다. 6번마 초인 강자는 늘어난 1600 전혀 이상 없다. 선회까지도 가능합니다. 직전 경주 발주부터 아쉬움이 있었던, 인기 끌고 무너졌던 말이 5번마 금화에큼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힘이 차면서 연속적인 우승을 거두다가 직전 한번 완전히 바닥권에 늘어져 버렸는데 발주가 제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출발 자체 이후에 아예 의지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았었던 모습. 이번에는 6번마 초인 강자 뭐 서있긴 한 경주지만은 정상적인 경주 운영이라면은 5번마 금화에크미가 제일 유력한 한방이고요. 2번마 러브레이스가 직전에 차분하게 뭐 따라가면서 한 발에 좀 쓰려고 했었던 모습인데 걸음 자체가 좀 생각보다는 덜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앞선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외곽의 10번마 뭐 원더풀 루비 정도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얘가 지금 앞에를 편안하게 못 가요. 2번마 러브레이스가 안쪽에서 더 빠릅니다. 저는 2번마 러브레이스를 선택하겠고, 3번마 원더풀 마리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직전 경주에 전개 자체를 중미권까지 밀리면서 꼬였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마 원더풀 마리아까지, 6번마 초인 강자, 5번마 금화에크미, 자, 2번마 러브레이스, 3번마 원더풀 마리아. 이 중에서 제가 현장에서 한 두 마리 정도 자르고 단통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가능성 있는 말, 외곽 10번마 원더풀 루비는 잘라내고 6번마 초인 강자에 5번, 2번, 3번 요 안에서 한번 현장에서도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통큰 메인 1차 승부로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비방식 12마리 마필입니다. 메인의 이유가 팬 여러분들은 메인 승부에 많은 일단 베팅을 하시죠.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인이라는 타이틀 자체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번 8경주 그만큼 좀 자신 있는 말 한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판 자체는 좀 떠있을 가능성이 높다. 살짝 힌트를 드리면 5번마 정상 백호가 축이 아닙니다. 강축이 아니에요. 얘는 센 말이 아니다. 그렇게 직전 경주에 금자오이와 소울메리트를 이겼습니다. 5번마 정상 백호. 그 이후에 지금 9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겁니다. 5번마 정상 백호는 배팅권에 안고만 간다. 최근 경주에 좀 이재용이 따라가면서 아쉬웠던 말이 있어요. 직전에 또 사연이 있었던 말이 7번마 선스타트죠. 요게 들어오면서 제 막권을 깨버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번에는 처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직전 낙마했던 8번마 큐티바비는 과연 배팅권 안에 있는 건지, 입상을 했습니다마는 컬러지킹에 제대로 때려먹었던 4번마 에코퍼스터는 이번에 되는 건지, 안쪽에 3번마 천년의 비는 더 좋아져서 출전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훈련 자체의 변화가 온마필, 그 녀석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판에 살짝 솔직히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기정에서 좀 보여줬거든. 하지만 이번 8경주는 그만큼의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 이미 이재용이 놓고 가는 배팅의 중심, 이번 메인 승부의 대가리는 이미 와있다. 그 정도로 강한 의지를 내비쳐 드리겠습니다. 자, 연타로 들어가는 서울 9경주 통큰 메인 2차로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연령 오픈 별정 비방식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선두권에서 만약에 경주가 끝나면은 이재용은 이번 경주 메인 승부는 틀립니다. 답은 나와 있잖아요. 2번마 천계성, 3번마 금화제니스. 요 막권들이 들어오면은 저는 틀리는 거예요. 저는 틀립니다. 자, 이재용이 노리고 있는 건 철저하게 배당이에요. 중심을 놓고 배당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은 뭡니까? 5번마 디터미네이션이죠. 디터미네이션. 직전에 나라카 기수가 초반에 말머리 자체에만 좀 신경을 썼더라면은 이 대상경주에서도 우승까지도 가능했었던 탄력입니다. 마지막에 날라왔었던 그 걸음걸이 자체가 분명히 우연은 아니었고, 모래 반응도 여기서는 초반 스피드 자체가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죠. 보마 디터미네이션은 뭐 훈련이고 뭐고 전개고 뭐고 일단 사이즈로 인정을 해야 될 중심 마필이 되겠고, 2번마 천계성과 3번마 금화제니스가 대길 준대길이랄까, 이게 들어오면은 팬 여러분들 저하고 이번 메인 승부는 틀리시는 거예요. 2번 3번을 안 봅니다.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한 발 자체를 쓸 수 있는 말, 그리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딱 편성 자체 이렇게 강축이 쓰기만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훈련 패턴을 변해서 출전하고 있는 말, 그 말을 한번 배당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디터미네이션 쌍복 충마에 2번마 천계성, 3번마 금화제니스의 최저 배당 막권 걷어내고 중배당 이상의 막권으로 압축해보는 서울 9경주 연타 2차 메인입니다. 서울 10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2000m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로드 투 주연 챔피언십 8마리의 마필입니다. 원래 이거를 제가 승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1등급 이 경주는 좀 풀어드리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자, 2번마 샴노코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60kg의 부중이에요. 60kg의 부중. 야, 40조에서도 이거 머리에 지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직전에 문학치프하고 같이 붙어 들어왔던 걸음, 그리고 청담도끼 투데이 이런 마필들이 이기고 입상을 거뒀기 때문에 더 레이팅 자체가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60이라는 부중 자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 핸디캡 중에서 제일 높은 부중 같아요. 59까지는 제가 봤습니다만 최근에 60까지 올려 붙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만큼 이 말의 능력 자체를 좀 세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건데, 이재용은 이 2번마 샴노코를 약하게 봅니다. 이걸 약하게 봐요. 지난주 1군도 그랬습니다만은 모르피스도 그렇고 뭐 58만 달아도 벌써 말이 달라지거든요. 60이라는 부중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부중이 분명히 아니에요. 아무리 이 말이 능력이 세다 그래도 60이라는 부중 자체를 가지고 이 말한테 배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중심은 4번마 로드 위너로 가십시오.
질병 없이 쉬다가 오는 마필입니다. 4번마 로드위너. 역시나 마체 자체가 큰 마필에 비해서 연타로 올라오는 그 근성 자체가 있었던 마필이고 상당히 좀 부드러워요, 말이. 훈련 자체에서도 이 휴양 공백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4번마 로드위너를 반대로 좀 세게 본다. 요거를 세게 보고 들어가고, 후착으로는 어차피 2번 샵노커를 좀 뒤로 돌리고 안 본다라면은 5번마 티즈 플랜의 기본기, 7번마 울트라 로켓의 직선 추임력, 말 좋아진 8번마 라이언로까지 이렇게 딱 3두의 막권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경주 같아요. 여기는 아예 막권 자체를 공개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4번마 로드위너를 중심으로 5번마 티즈 플랜, 4번, 5번으로 일단 주력이고 4번마 로드위너 중심으로 7번, 8번 후착 공략 들어가는 서울 10경주 공개적으로 막권을 오픈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서울은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 경주거리 1400m 2등급 통큰 끝장 마무리 승부. 총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상당히 좀 혼전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와도 솔직히 좀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거의 엇비슷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전개 자체도 지금 어떻게 초반부터 펼쳐질지 지금 예측 자체가 크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중심 자체를 제가 찾아낸 게 이 말의 거리 적성,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최근 경주에 계속적으로 좀 긴 거리를 출전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던 말이에요. 지금 힌트를 거의 다 드리는 겁니다. 직전 경주도 그렇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훈련 과정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훈련에서 이 마필을 잡아낼 수는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추임력 자체가 큰 마필이고 이런 훈련 패턴 때문에 이 말한테 많이 당했던 경마 팬분들 그리고 예상가들이 많아요. 자, 저는 그 내용 사용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인기도에 밀려나 있어요. 그러면은 믿고 가야죠. 그럴 때일수록 먹을 게 더 많고 그럴 때일수록 입상 확률이 더 높은 게 또 경마입니다. 약을 올리거든요, 경마는. 자, 남들이 약하게 볼 때 우리는 그 말을 배팅의 중심에 놓고 중배당 제대로 한 방 때려 먹는다. 자, 이번 마지막 11경주 서울 통큰 끝장 승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개의 경주는 일단은 전부 다 풀어내드렸고 이제 부산 6개의 경주 마무리로 풀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안쪽에 1번만 비욘드가 참 전개 자체가 많이 꼬였었던 마필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12월 6일 날은 입상을 만들어냈어요. 직전엔 거리까지 늘어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 이점에 빠져나갈 구멍 자체가 저는 좀 안 보인다라고 봅니다. 레이스가 제대로 만났습니다. 1번마 비욘드 세게 봐주셔야 되겠고 여기에 붙일 마필은 뭐 인기 마필입니다만 9번마 돼지자랑이 직전에 선행 경합 속에서 무너졌던 모습이거든요. 시종 경합 속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9번마 돼지자랑이 이번 경주 뭐 상대권 마필들 앞에 붙여놓고 뛴다라면은 이번에는 메이드가 좀 될 수 있는 경주다. 자, 1번, 9번의 막권 충분히 메이드가 가능한 경주고 11 엔젤 킹스타가 직전에 늦발 이후에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충분히 좀 괜찮았던 모습입니다만은 또다시 좀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11 엔젤 킹스타는 직전 경주에 좀 한계 자체를 좀 보인 듯한 모습. 물론 참관발을 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추임력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게 좀 앞에 승부가 걸려서 갖다 붙여놓고 뛰면은 뒤가 없거든요. 세게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 말이고 차라리 8번마 늘푸른 드래곤의 직선 추임력이나 6번마 VIP 킹이 유연명 기수로 안장 교체를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8번, 6번의 이런 추임 아필들의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맞다. 자, 1번, 9번 1번마 비욘드, 9번마 돼지자랑 그리고 8번 늘푸른 드래곤 6번마 VIP 킹까지 자, 후공 공략 부탁드리겠고요. 자, 부산 2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비방식 12마리의 마필입니다. 5번마 파워원더풀이 일단은 좀 찬스를 만난 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거리 자체는 1600으로 늘어났습니다만은 단독 선행 찬스를 좀 만난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기술은 유현명 기술로 바꿔 올려놨습니다. 선행이라면은 좀 재밌는 마필이고, 외곽의 열돌 버닝스타는 2주 만에 출전하는데 마필 컨디션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출전하는 겁니다. 선취입이 다 되고 직전 경주에 상당히 전개 자체가 꼬이면서 밀리면서도 능력 자체를 보였었던 말, 열돌 버닝스타, 5번마 파워원더풀, 열돌 버닝스타, 요 두 마리의 마필 일단은 세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 되겠고, 2번마 와칸다도 직전에 늑발 이후에 후미권에서 말한테 조금은 끌린 모습이 있었는데 내 측에서 최선 다하는 모습, 이게 이 말의 전부예요. 전부인데 그 기본기 자체는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안쪽 최적 전개, 이번만 와칸다. 하지만 이걸 놓고 들어가셔서는 상당히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 와칸다는 기본 막건으로만 안고 가주시고, 차라리 인기막 필 중에서는 6번만 카스텔코가 한 번 오고 직전에 한 번 못 왔는데 일단은 안쪽에 갇히는 것보다는 상대들을 두고 외곽에서 말 가는 대로 뛰는 게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고 뛰는 전개 속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말, 6번마 카스텔코, 얘까지 배팅권에 안고 갑니다. 자, 12 버닝스타, 5번마 파워원더풀, 6번 카스텔코, 2번마 와칸다. 그 중에 찬스를 만난 말은 선행 가능성 높은 5번마 파워원더풀이 이번에 찬스를 만난 느낌입니다. 서울 3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단 12마리의 마필입니다. 배당으로 좀 노림수를 가져야 되는 경주예요. 일단은 복병 중에서는 5번마 토함스타가 이 말의 단점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모래에 대한 반응이에요. 모래에 대한 반응. 초중반에 모래만 맞으면 잘 못 쫓아가. 말이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경주는 아예 바닥권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추입 한 발 자체의 가능성 자체는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5번마 토함스타, 지금 덜 팔릴수록 재밌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 되겠고, 외곽 쪽에 9번만 말리스타는 직전 경주에 이재용이 얘를 놓고 승부로 들어갔는데 리턴 오브 섭서디를 못 가져갔습니다. 신비한 질주까지는 가져갔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참고 타면은 이렇게 한 발 자체가 있는 말이고, 3번만 리턴 오브 섭서디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의 걸음 자체는 보여줄 수 있는 말인데 너무 전개가 좀 잘 풀린 느낌이 강해요. 3번 리턴 오브 섭서디와 9번 말리스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리, 직전에 같이 뛰었던 두 마리, 요거는 좀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안쪽에 입으면 스키터인데 직전에 약간의 착지 불량 이후에 선행을 못 갔습니다. 무리하고 아쉬웠는데 같이 뛰었던 말리스타 리턴오브 습서디보다 스키터가 경주 전개가 꼬였다라는 점, 이는 좀 세게 봐주셔야 하는 마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7번마 센텀 번개가 직전 경주는 무리한 전개 속에서, 외곽 무리한 전개 속에서 오버페이스로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차분하게 그 직전 모습을 보면은 이미 말 자체가 12초 대 끝걸음까지도 끊어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 무리한 경주 전개에서 참고 한 발이라면은 충분히 재밌는 복병 마필이다. 자, 인기마 중에서는 2번마 스키터, 그리고 복병 중에서는 5번마 토함스타, 그리고 7번마 센텀 번개, 요 3두의 마필, 재밌는 마필로 공략 포인트를 가져갈 경주입니다. 자, 오늘 부산 4경주, 부산 통큰 메인 승복, 부산 4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 적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인기만 하나 잘라 드릴 수 있습니다. 최저 배당까지 갈 마필이에요. 선행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재용은 직전에도 그 말을 잘랐고 이번에도 택도 없다라고 봅니다. 레이스가 강해졌어요, 더. 자, 일단은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5번마 대망의 길, 6번마 석세스 파티, 2번마 파이널 드립, 1번마 티아라 위너. 여기서 한 마리는 완벽하게 날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압축을 들어가야 되겠죠. 복병권에서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말 하나, 그리고 중심에 대한 믿음,
하나, 불안한 인기마 하나, 이거 잘라내고 나머지 압축까지. 환수 자체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경주라고 이번 부산 4경주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통큰 메인 승부로 지정한 이유. 이재용이 스타일대로 큰 배당 쪽으로 승부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를 지정한 이유는 그만큼 돈 자체를, 배팅 자체를 이번 경기 시원하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언급드린 대로 불안한 인기만 잘라내고 압축하면서 배당 마필 그리고 중심에 대한 믿음에 이번 4경주로 공략 포인트를 잡으면서 승부 적중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연령 오픈 별정 B방식 8마리의 단출한 편성 구도. 인기 마필들의 우열이 좀 드러나는 경주입니다. 8번마 삼성도끼는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마지막 여력,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있었던 말. 매직 플라잉이 약해 보여도 그렇게 약한 말은 아니거든요. 8번마 삼성도끼는 최근 우승, 이게 분명히 우연은 아닌 상황이다. 더 있는 말입니다. 부러질 때까지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마 기적의 적토마 역시나 직전 경주에 선입권에서 몰다가 4코너 부근부터 선두권을 갈아엎었는데 마지막에 여유가 있었던 모습이죠. 이 말은 하지만 좀 농땡이 기질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거 하나 걸립니다. 그리고 4.5kg 늘어나면서 57이라는 부담 중량. 그거 하나 걸려요. 요거는 뒤로 조금은 돌려놓고 공략 포인트를 잡는데, 자, 일단은 3착으로 승급전을 치르지만은 7번만 용암담의 직선 한발. 요거는 충분히 먹혀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51이라는 부담 중량 여건도 너무나 유리하죠. 자, 그리고 참고 한 발을 썼었던 2번만 내지 챔프도 직전처럼만 타준다라면 1800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가능성 높겠고, 6번만 신비한 바람은 직전에 참고 오는 그 걸음 자체가 거의 이빠이에요. 이빠이인데 프라이데이 퀸오피서 이런 마필들이 기본 막권 안에서는 약한 마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6번만 신비한 바람. 분명히 최근 경주 단 한 번 힘없이 참고 한 발에 썼던 상황입니다만은 6번만 신비한 바람이 편성상은 안 될 게 없는 마필이다. 자, 5번만 기적의 적토마를 약하게 보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여기는 배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8번만 삼성도끼, 6번만 신비한 바람, 편성으로 가능성이 있는 말 8번 6번 요게 한 방을 들어가시고, 7번만 용왕당과 2번만 돼지 챔프, 요 마필들 안고 가면 부산 5경주 가능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6경주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 마지막 경주 부산 통큰 배당 경주거리 1400m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999를 노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999가 아니고 팬 여러분들이 제 음성과 문자를 받으시면 정확하게 이재용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말. 쪽팔리게 깨질 수도 있을지언정 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 말에 충분히 설득을 당하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사연과 내용이 좋은 복병 마필입니다. 능력 마필들이에요. 전부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은 1등급에서 중거리 단거리에서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고, 이미 한 차례 이상들 전부 다 중단거리에서 입상을 만들어냈던 마필들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일단 조건 자체를 전부 떠나서 이번 경주의 999 그 중심에 있을 마필은 배당판에서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걸 마지막 승부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 적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중. 그만큼 팬 여러분들이 적중을 많이 하셔야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재용은 그런 경마 모토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용이 추구하는 경마는 하루에 단 한 경주를 맞춰도 이기는 경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배당 승부를 마지막 승부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걸려도 오늘 경마는 끝이 나버려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마지막 부산 6경주 승부인 만큼
지난주 아쉽게 조합 미스로 놓쳤던 배당대까지 여기서 전부 다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거리 1400 부산 통큰 배당 승부 1등급 경주 여기 12마리 마필들 중 원석 제대로 결승선을 통과할 2마리 마필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도 이렇게 마무리해 드렸고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스튜디오에서 지금 해설 방송을 해 드렸는데 이 기운을 이재용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경마 잘 하시고 여기서 이기면 다음 주 경마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설 명절이 2주 남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겨놔야 되는 겁니다. 경마는. 자, 1월 12일 일요 경마. 자, 오늘 해설드린 내용들 안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고 이재용은 현장에서 또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좋은 마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